반갑습니다. 이노레드의 박현우라고 합니다. 제 장표 왔고요. 이거 아마 제목 여러분들 낯익으실 텐데 뭔지 아시나요?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카피를 가져온 거거든요. 아이디어의 주인은 누굴까요? 사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전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또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월터처럼 망설이고 있는데 사실 월터가 망설이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실까요? 스스로에게 좀 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 월터가 항상 상상만 하고 뭔가를 액션을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커버 그 표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 액션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상상했던 세계보다 훨씬 더 탁월한 현실이 펼쳐지면서 상상만 하고 있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이제 청중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들이실 것 같았어요. 디지털 에이전시 소속이시거나 또는 광고나 마케팅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특별히 디지털 인사이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제작 관련 크리에이티브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 만들고 계시나요? 대답이 올 분위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웹사이트를 만든다, 또 나는 웹디자인을 하죠, 또는 나는 광고를 만든다, 나는 바이럴 영상을 만든다, 또는 나는 소셜 마케팅을 한다, 이런 대답들을 다 갖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 대답이라는 프레임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더 멋진 상상들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것 같아요. 저도 디지털 에이전시 웹 에이전시 출신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있었는데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일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묶어두고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프레임을 좀 뚜껑을 열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라이프 사진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사진이에요. 라이프지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아인슈타인이 죽었던 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죽자마자 그의 집무실로 달려가서 라이프 잡지 기자가 찰칵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저 책상 위에는요 아직 닫히지 않은 잉크 뚜껑이 그대로 열려 있었고요, 마르지 않은 펜촉이 있었고요, 노트는 열려 있었고 수많은 책들이, 검토 중이던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상상하고 공부하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에 제가 다녀와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지식 드리븐되어 있는 이런 학자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상상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상력의 세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고 또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계세요? 혹시 이런 상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약간 더 크리에이티브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 또는 나는 더 크리에이티브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 상상의 세기와 이 상상의 수준이 크리에이티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상상의 범위와 세기와 수준을 훨씬 더 높이려는 이런 어떤 그 목표를 스스로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 2007년에 애플한테 원펀치를 맞죠.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습니다, 시장에. 그러자 기존의 전자제품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소니를 이기고 완전히 이 전자업계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던 삼성이 원펀치를 맞고 이제 휘청거렸죠.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투펀치죠. 완전히 우리의 안방이라고 생각했던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근데 삼성은 어떻게 돼 있었죠? 카피했긴 했지만 준비가 돼 있었죠. 그래서 갤럭시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모바일 OS 점유율이 91.4%가 안드로이드잖아요. 이게 삼성이 이제 디펜스를 한 거죠. 그리고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도 디펜스를 해서 지금 2강 구도. 물론 이제 진정한 1등은 애플이다, 이렇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애플 매니아실 텐데 그렇게 당연히 얘기되겠지만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과 데미지와 임팩트를 막아낼 수 있었던 그 DNA는 뭘까요? 그건 그들이 변화에 항상 촉수를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2007년, 2009년 투펀치를 감당했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010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변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20년 전에 신경영 얘기하면서 자식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변화에 대해서 항상 트레이닝을 시키고 조직 전체를 변화에 길들여지게끔 만들었는데도 엄청난 펀치 앞에 사실은 휘청거릴 뻔했죠. 유일하게 넘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회사기도 하고요. 변화를 아무리 세게 준비해도 변화의 세기가 크게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가할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겨내기가 힘든 일이죠. 이건 회장이 이제 저런 얘기를 했었고,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죠. 준비가 가장 먼저 돼 있었죠. 그래서 DSLR에 대한 기술을 다 준비해놨는데 다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시장을 잠식할까 봐 DSLR 기술을 마켓에 내놓질 않았었죠. 그랬더니 경쟁자들이 이 기술을 채택했고 DSLR이 2년 만에 시장을 완전 디지털 시장으로 마켓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마켓으로 빨리 가는가. 타임 투 마켓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고요. 저는 뭐 찰스 다이는 믿진 않지만 진화론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띵이 스몰띵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아주 빅 스케일의 회사에 다니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회사들이 큰 회사에게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죠. 애플이라는 회사도 작은 회사였죠. 완전 대기업이라고 볼 수 없었던 회사인데 2007년에 노키아, 모토로라, HTC, LG전자 이런 회사들에게 빅펀치를 날린 거잖아요. 그것도 한 방에 모두 다 빅펀치를 날린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쓰러졌고 거의 뭐 한 군데 업체 삼성 정도만 살아남았던 어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이 벨로시티라는 책에서 이거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벨로시티라는 책은 나이키의 그 디지털 스포츠 팀 부사장인 스테판 올랜더랑 AKQA라는 미국의 대행사의 그 회장이 함께 그 대화를 나눈 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번역도 굉장히 좋고요. 내용도 고퀄의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변화는 어떤 기업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그런 임팩을 주지만, 데미지를 주지만 파괴적 혁신의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대에 대해서, 이 변화의 시대에 대해서. 뭐 이제 이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제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드론으로 배송을 하겠다. 이 발표가 되게 굉장히 혁신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그 비밀? 도미노 피자가 먼저 이 기술을 배송에 적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발표와 실제 바로 실무에 적용하겠다라는 액션으로 움직인 거는 이제 아마존이 먼저 스타트하고 있는 거죠. 아마존이 이제 이런 그 첫 번째 발걸음을 걷자 이제 많은 배송 관련 업체들이 또 새로운 혁신적인 배송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송호준 씨인가요? 이 개인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날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걸 했던 목적이 내가 만약에 이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내면 이 인공위성을 만들었던 모든 정보를 모든 개인에게 공개하겠다. 이게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만들죠. 이제 기술이 여기에 적용됩니다.